건보공단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 시스템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1차 의료기관과 환자 의견을 반영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 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건보공단은 2019년 1월 14일에 시작된 사업은 총 4차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5개 지역 2,560개 위원에서 17만 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 밝혔다. 그간 건보공단은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을 추진해왔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위원 전자차트와 공단 시스템을 연동하는 양방향 모듈을 이용해 환자 진료정보 이중 입력 등 의료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환자 측면에서는 합병증 진단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대 7종의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해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해왔다. 동네 의원에서는 참여 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 혈당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해 자가관리위원회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일정 기간 미방문자 조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블루투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강화해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개편을 통해 1차 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현장 불편을 최소화해 환자 동네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자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2.5일마다 2배로 증가, 이대로라면 2월 10일 10만 명 초과할 듯. 서울 거리에 나서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증 환자들은 2월 3일 기준 1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뉴스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1월 30일 19시 45분 GMT 국제사회 공중보건비상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했다. 이 선포의 의미와 이 선포를 하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속도와 그 여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공중보건비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의 의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내리는 경계령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단계의 경고다. 지난주에도 모임을 갖고 선포를 할 것인지 토의했지만 국제 수준의 문제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했을 당시에 확인된 환자들이 중국과 베트남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선포를 하기까지 국가들 사이에 막후 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국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선포를 하기 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공중보건비상을 발표한 1월 30일에는 지난주와 달리 27개국에서 환자들이 확진을 받았으므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만 고려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발표를 할 때 유엔 사무국장 MR 테드로스는 중국의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하라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붙였다. 중국 정부의 오명을 씌우지 말고 국제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의 입장을 배려했다. 우리는 이 선포를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보건제도가 열악한 나라에 부유하고 보건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마스크 200만 개, 보호복 10만 개, 고글 10만 쌍을, 삼성은 3천만 위안 51억 원,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은 500만 위안 8억 5천만 원 규모의 의료용품과 현금 1천만 위안 16억 9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글을 쓰고 있던 2월 2일 19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14,555명이 감염됐으며 305명이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들을 감염시키며 소와 돼지에게 설사를 유발시키고 닭에게는 기관지병을 일으킨다.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는 희귀하지만 사람에게도 기관지에서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 사람에게 전파된 후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는 더 드물지만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SARS, 과중동호흡기증후군 MERS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한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된 백신 혹은 치료용 약물은 아직 없다.
중국 정부에서 이 전염병이 우한과 주변에 있는 시에 한정된 지방병 혹은 풍토병, 엔데믹으로 한정시키기 위해 지방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원래 격리 조치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여행할 때 전염병 환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됐다. 유럽인들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입국시키는 대신 격리시설에서 일주일간 지방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지내도록 한 다음 하드 쿼런틴에 살아남은 사람만 입국을 허락했던 적이 있다. 우한에서는 시 안팎을 연결하는 공용 교통시설을 차단해 시 전체를 외부와 격리, 소프트 쿼런틴 시켰다.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더 이상 외부 시와 국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를 늦추게 될까? 우한에서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 하드 쿼런틴 시킨 후 관리했다. 21일 발표할 당시 격리된 사람 수는 1,400명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27일에는 44,000명으로 30배 증가됐다. 같은 시기 확진 환자 수는 400명에서 4,500명으로 10배 증가했다. 이렇게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격리된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기 때문일 것이다. 격리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단순한 감기 환자인데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전염병이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우려하며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될 것이다.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지 혹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전파되는 방법에 따라 속도와 환자 수 및 적절한 수준으로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다. 아직 전파 방법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으므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범위와 환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중국 지역에서 감염된 가족 구성원들의 감염 여부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면 확고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지만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상황에 외부 과학자들의 접근이 허용될지 낙관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들도 모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예측이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들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정확하다면 2.5일마다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2월 2일에 약 1만 5천 명의 환자들이 있었으므로 2월 5일에 3만 명, 2월 8일에 약 6만 물결표 7만 명 정도로 증가하며 2월 10일까지는 10만 명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대로 환자가 증가하는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2-2003년도에 나타났던 SARS 환자 수보다 3배나 많으며 경제적인 충격도 SARS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우한과 700만 명이 거주하는 후안간 시위 대중교통을 제한해 시민들을 외부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이 결과 외부로 이 전염병이 파급되는 효과는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될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갇혀있는 시민들에 대해 감염 실험을 할 때 시험관 내 세포들과 같이 감염이 촉진될 수도 있다고 염려한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물품과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한국의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보여주는 도움은 매우 적절하며 개인적으로 이런 조치에 감사한다. 잔만경, 셀트리온, 신종 코로나에 직격탄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인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감염증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후베이성 우원, 시의 중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0일 셀트리온 그룹 및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우한 폐렴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됐던 공장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이 우한에 12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은 지난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처음 전해졌다. 메인 트랙 발표에 나선 서정진 회장은 전 세계 2위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우한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직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은 전 세계 300여 개의 제약 바이오 R&D 센터 및 기업이 자리해 중국 바이오 산업의 전진 기지로 급부상 중인 도시다.
우한은 무엇보다 후베이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등이 잘 구축돼 있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셀트리온은 후베이성 및 우한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생산뿐 아니라 중국 내수 시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CMO,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설비까지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고 불과 사흘 만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우한시를 긴급 봉쇄했고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다. 올해 4월경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려고 했던 셀트리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무엇보다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대유행에서도 보았듯이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사태가 종결되기까지 최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셀트리온의 우한 공장 설립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던 기우성 부회장 등 셀트리온 임직원은 현지에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귀국 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헬스코리아 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던 기우성 사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은 2주가량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라며 체온 등을 체크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4월로 예정된 기공식 일정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후베이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최근 우한, 우원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여느 기업보다 애타게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마스크 등 방역물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우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긴급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며 그룹이 중국 우한시와 손잡고 현지에서 큰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의 비상 상황이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